안녕하세요. 저는 양바롱수의사라고 하고요. 지금 오래오래 동물 영양학 클리닉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 영양학을 해온 지는 지금 한 필드에서 한 4년이 좀 넘었고요. 이제 그동안에 사료회사도 다녔다가 영양 자문도 했다가 이번에 동물 영양학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연 거는 이제 2주 됐습니다. 동물 영양학 클리닉에서는 뭐를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자연식, 그러니까 화식 하셨던 분들이 와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검사도 받으시고 한번 체크 받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오시고 아니면 처방식 안 먹는 아이들, 그리고 아픈데 입맛이 없어서 뭔가 집에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강검진차 좀 건강한 애들인데 관리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오시면 홈메이드 레시피를 제가 짜드리거든요. 각자 건강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에 맞게끔 다 맞춤형으로 짜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상담받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영양학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심장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또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된 게 사료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한 7년? 8년? 나이 나오나? 잘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졸업했을 때부터 이런 영양학에 대해서 계속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사료 되게 많이 먹으시잖아요. 사료가 사실 사료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의 결정판이에요. 되게 이따가 사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게 정말 다 믿고 먹일 수 있는 건지, 건강한 건지, 안전한 건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학만 따로 이렇게 클리닉을 따로 차려가지고 보호자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 좀 어떤 걸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하고 애들도 중요해서 맛있게 건강하게 먹게 하려고 영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먹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건강한 아이든 아픈 아이든 약을 먹든 먹지 않든 일단 밥은 먹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듯이 이거를 되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료 한 컵 부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먹는 게 결국에는 아이들 건강 상태로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람도 보면 음식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고, 정말 먹는 게 바로 그 당신 자체를 나타낸다는 그런 영어 속담도 있듯이, 이 먹는 게 바로 당장 내가 이거를 사료를 일주일 먹고 한 달 먹고 나서 바로 얘가 바로 좋아지거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쌓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몸의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 첫 시간이라 사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혼자 진행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신 오늘 미모의 수의사 선생님, 오래오래 동물병원의 김민영 선생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오래 동물병원 1년차 수의사 김민영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사실 사료를 고르는 방법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사료를 아직까지 많이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료를 고르실 때 일단 연령대별로 사료를 골라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시중에 사료의 종류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서 제품 포장지 보고 예쁜 거 고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집에 한 강아지가 2-3마리다, 한 마리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연령대가 다르면, 나이가 다르면 편하게 다들 같이 먹일 수 있는 걸로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차근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전 연령대 사료예요. 근데 대부분 포장지에 어떻게 써있냐면은
올 라이프 스테이지라고 써 있어요. 예,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사료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료 브랜드는 다 다르지만 여기는 퍼피,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여기가 퍼피 여기 퍼피 사료, 그 다음에 어덜트 사료, 그 다음에 노령견, 우리가 노령견이라고 말하는 시니어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 연령대와 연령대별로 나눠진 사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연령대를 나눠서 먹여야 될까요? 우선은 연령대별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뼈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칼로리도 높아야 되고 조금 이제 그런 영양적으로 되게 풍부한 사료를 먹여야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조금 노령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장기라든지 이런 데 부담이 덜하게 지방이나 이런 좀 소화기에 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조금 나이대별로 필요한 게 다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미모만큼 주식을 이용하신 왜냐면 지금 말씀해주신 게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왜냐면 그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나이대별로 그럼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올 라이프 스테이지 이 전 연령대 사료는 여기 자견, 성견, 노령견 중에 어느 단계에 맞춰져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왠지 성견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우리 집은 뭐 이런 걸 먹이고 있는데 뭐 몇 마리여서 전 연령대 먹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면은 전 연령대는 자견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되게 약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자견 사료를 쉽게 말해서 얘는 자견 사료인 거예요. 그러면 자견 사료를 성견이랑 노령견이 먹었을 때 왜 위험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필요한 영양소의 그 함량이 달라요. 함량도 다르고 또 기본적으로 얘네가 자견, 성견, 노령견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칼로리도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칼로리라는 게 저는 영양학을 하면서 뭐 상담을 하든 뭐 자연식을 먹이든 사료를 먹이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계산하는 게 체중이랑 칼로리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비만이 오지 않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견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성장도 해야 되고 뭔가 영양분이 쉽게 생각하면 사람에서는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한 20, 30대 됐는데도 계속 분유 먹고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뭐 성견이랑 노령견이 오래 먹게 되면은 비만도 오고 결석도 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장관에 부담도 되고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의 그 함량이 다 달라요. 근데 자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로 했을 때,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 수분을 다 뺀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사료 라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은 또 다른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서는 수분 함량을 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제했을 때 자견은 최소한 조단백, 단백질을 22.5% 이상을 먹어줘야 돼요. 근데 성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소한의 함량이 18% 이상이에요. 그럼 이미 4.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오래 먹이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 신장이라든가 결석이라든가 아니면 또 단백질 너무 많으면 간에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령대별로 반드시 나눠서 사료를 급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명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연령을 나눌 때에는 우리가 퍼피는
생후 12개월까지 그때를 한 살까지 우리가 퍼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덜트 같은 경우에는 한 살부터 7살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8살부터 7살 이상 뒤에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니어라고 해가지고 노령견 사료를 찾아서 먹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직 소형견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갖고 나와 있는 사료도 전부 소형견이고 말씀드렸던 기준도 소형견이에요. 대형견은 소형견이랑 다르게 몸집이 더 빨리 크면서 사실 조금 더 빨리 나이가 드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1살에서 7살까지 그 이상 이거는 지금 전부 소형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료 보여드리면서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각각 영양 성분이 어떤지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우리가 편하자고 이렇게 사료 그냥 덜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번거롭더라도 아이의 나이에 맞게끔 꼭 이 제품들을 나눠서 급여를 해주시는 게 이런 추후에 질병 발생을 훨씬 더 예방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재료로 예를 들어서 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칠면조로 만들어진 사료, 뭐 오리고기가 많이 들어간 사료, 아니면 연어가 많이 들어간 사료. 왜 이렇게 사료 종류의 재료가 다양한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제 옆에 계셨던 김민영 선생님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진료가 와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워서 같이 마무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모실게요. 네.